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3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자, 오늘 있잖아요. 여기 333페이지에 부기등기와 가등기,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구분건물 요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가등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가등기는. 나머지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50%예요. 50%. 부기등기도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50%. 우리 처분의 제한의 등기도 50%, 구분 건물은 40%입니다. 40%.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333페이지에 보면은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딱 두 개만 공부를 하면 돼요.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죠. 그럼 여러분들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해봅니다. 등기는 있죠.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는 겁니다. 주등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등기. 그럼 이 말은 등기를 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한다. 이게 주등기입니다. 그럼 등기를 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준다는 말은 1번에 전세 일어났죠. 요 1번이 독립된 숫자지, 숫자. 2번에 보세요. 저당권 이래 나오죠. 이게 독립된 숫자지, 독립된 숫자. 그럼 3번에 저당권 이래 나오죠. 이게 독립된 뭐다? 숫자. 그럼 결론은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주등기다 이 말이죠. 그럼 이래 갈 수도 뭐다? 있지. 오케이? 그럼 요래 가는 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기등기 이러면 됩니다. 부기등기 이렇게 계속 가지를 붙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등기에서는 키는 이해관계네요. 이해관계. 그럼 이해관계는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1번에 전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시가 10억짜리 되면 10억짜리. 그럼 전세가 3억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이건 아무 문제도 없을 거 없습니다. 왜? 등기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등기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 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3억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 3억을 들어올 때는 앞에 등기부 있는 거 확인하고 온다 안 하고 온다? 확인.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3억. 요게 얼마입니까? 3억. 그럼 이 집이 10억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몇 억이다? 요가.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앞 사람이 3억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합쳐도 6억이니까 저 집이 경매 들어갔다면 경매는 일반적으로 70%로 치거든. 그러면 7억에 낙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요 사람이 먼저 3억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가 2번이 가져간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항상 이 등기가 있었을 때 문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등기가 없죠. 그죠? 그럼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금액이 얼마다? 3억. 이게 4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4억으로 오르면은 변경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다 선을 이렇게 쫙 꺼가. 이게 1의 뭐다? 1. 그래가 매덕으로 쓴다? 4. 되죠? 그러면 요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부기등기. 그러면 요 1번 있죠? 그죠? 요 1번. 요 1번이다. 그래서 1번의 순서를 이어받는 몇 번째? 첫 번째.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면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전세가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렇습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는 3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그 매덕을 빌렸다? 1억. 요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3억 중에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1억 더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3억이니까 1억 빌리잖아요. 아직 2억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럼 또 1억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1의 뭐다? 2 전세권의 무슨과 저당과. 여기 또 매덕이다? 1억. 이해했죠? 자, 요렇게 되어졌지. 되죠? 그러면 아직까지 1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또 1억 더 빌릴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3. 전세권의 무슨과 저당과.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1번이, 요 1번이 요 1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거와 전부 다 같이 가는 거다? 따로 가는 거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요 세 개가 분쟁이 발생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분쟁이 발생했다면 앞번호는 같아 다르다? 같이.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선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시작. 등기한 순서.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오도와이도 오. 두 번째는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는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럼 또 지울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전세에 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이. 그럼 여기에 3억이 들어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자, 항상 공부할 때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자, 얼마 전에 코로나에서 마스크.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초창기 때는 10시에부터 판매를 했다 안 했다? 저 9시에서 10시였어요? 저 한번 9시라고 합시다. 약국 문을 여는 게 9시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9시에 문을 여니까 새벽부터 줄 선다 안 선다? 그럼 선착순이다 선착순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줄 쭉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와가 여기에 끼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끼어들면 이 사람의 순서가 밀린다 안 밀린다? 그럼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얘가. 그럼 끼어드는 거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 사람 제일 뒤로 가야지.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말하면 마스크는 선착순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수량은 100개밖에 없어. 그러면 먼저 줄 선 사람 예를 들어서 한 개씩 산다고 치면 100번까지만 사지. 101번부터는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게 요 사람이 끼어들면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러면 요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끼어드는 거지. 맞아요? 동의를 해줘야 끼어든다는 걸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 3억이 4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여기다 1에 뭐다? 1. 끼어들 수 뭐다? 있지. 근데 승낙을 해준다 안 된다? 안 해주면 제일 뒤로 가야지. 그럼 제일 뒤로 가는 게 몇 번으로 가야 된다? 3번.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이제 문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저등기.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항상 답은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다시 할게요. 주등기를 하는 게 있고 부기등기를 하는 게 있고 다시 할게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시험에 잘 안 내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시험에 잘 안 내요. 왜?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답은 변하는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변하는 건 5개밖에 없어요. 그럼 5개인데 자, 요리로 오세요. 잠깐만 요리 오세요. 자, 계속 다시 할 거예요. 알면은 통과고 모르면 다시 할 거예요. 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다 없다? 있지. 자, 여러분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저등기. 소유권 외를 이전하면 시작 부기등기. 소유권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저당기.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저당기.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거 이해했다 못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다 할 때는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뭐다? 부기등기다. 이해했다, 못했다? 자,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안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들어오느냐, 소유권 외에 들어오느냐. 그럼 그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원리를. 자, 칠판을 보세요. 갑입니다, 갑. 자, 이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여기 이제 갑구입니다. 1번에 갑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을구입니다, 을구. 자, 제가 몇 가지 그려보고 해볼게요. 갑입니다. 2번에 을입니다. 3번에 병입니다. 되죠? 그러면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3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요 말을 할게요. 이전을 먼저 배웁니다. 자, 여긴 등기가 몇 개? 이 등기가 한 개지. 다시 할게요. 갑구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지. 그럼 소유자 누구다? 을은 병에게 매매했지. 소유자 누구다? 병. 그럼 여기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이리 오세요. 이게는 전세, 저당 등기가 몇 개? 등기 세 개지, 세 개.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 정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바로 4번에 누구로 넘어간다? 요게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저등기. 등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여긴 등기가 몇 개? 세 개지. 그럼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전이니까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1의 뭐다? 1. 그럼 다 요걸 잠깐만 혹시 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요리로 보세요. 자, 1번에 전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번에 저당입니다. 3번에 저당입니다. 자, 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요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하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잠깐 지우게 해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여기를 요렇게 보거든. 병, 정 이래 놨어요. 그러면 요게 10억입니다. 그럼 이게 2억이다, 이게 2억이다, 이게 2억이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억입니까? 요거. 그러면 요게 이겁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항상 여기서 키는 1번이 키입니까? 2, 3번이 키입니까? 여러분들 1번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 제일 선순위니까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게 변할 수 있다면 요 두 사람이 떨리는 거예요. 맞다, 맞아요. 그럼 항상 후순위 권리자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 들어갔어. 그 만약에 6억에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이게 5억으로 낙찰이 됐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요 사람 받고 그럼 요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요 사람은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를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전세를 이전하면 이 두 사람은 관계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요게 전세가 을이죠. 그럼 이 사람이 A에게 이전을 해도 이 사람은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다. 이전 안 해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이전을 해도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도 자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걸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전세를 뭐 했다? 이전. 요래 해도 이 사람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요거는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됐죠? 그러면 여기서 외울 때는 그냥 이래 외우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전세권 이전이니까 소유권이다, 왜다? 왜?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요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 사람이 문제지. 그 말은 요 사람 있어도 요 사람은 그 후순위지. 맞다.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도 이 사람은 몇 번째? 요 다음이지, 다음. 맞아요. 네. 요거 없어도, 그럼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만 합시다. 요게 없어도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전해도 이 사람 몇 번째? 두 번째.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저당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저당권 이전하면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외울 때는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 주. 소유권 외의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상에서 요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로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제 정리했어요. 지금 무슨 등기 했다? 이자.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3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등기가 몇 개? 하나. 여기는 몇 개? 세 개. 그러면 요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로 4번에 무슨 유다? 그럼 요래 해도 이건 당연히 등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3번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칠판을 봅니다. 여기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여기 가압류 들어올 수 있지. 여기 가압류 들어올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이걸 4번으로 이래 가압류를 쓴다면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온지 모르지. 맞다. 왜? 여기는 등기가 한 개였으니까 바로 주등기를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여기는 등기가 한 개다, 세 개다? 세 개니까 1에 써버리면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시작. 1에 1. 전세에 무슨 유? 가압류. 다시. 저당에, 요 2번 저당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시작. 2에 1. 저당에 무슨 유? 가압류. 그럼 3번에 들어오면 시작. 3에 1. 되죠. 그러면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무슨 등기? 저등기. 소유권 외에 가압류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답이 변하지 않는데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거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칠판을 봅니다. 갑 A입니다. 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자, 여기 봅시다.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지, 병. 그러면 소유권은 갑 구해합니다. 소유권 외는 무슨 구해한다? 을 구해요. 자, 을 구해야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은 갑 구해 가야 돼요? 을 구해 가야 돼요? 을구. 그럼 을 구해 가니까 몇 번? 4번. 무슨권? 저당권. 요래 되어졌지.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요거 자꾸 제가 요거 갑이라고 합시다. 자, 갑이라고 합시다. 자, 이건 뭐 B라고 합시다. 자,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는 갑 구해 가야 된다, 을 구해 가야 된다, 을구. 요게 같다 칩시다. 그럼 누구한테 전세 줬다? 을. 그럼 정답입니다. 을이, 자, 글자를 할게요.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무슨 권? 전세권. 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5번의 1의 저당권으로 가면 이거는 무슨 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겁니다. 맞다. 맞지. 근데 지금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왔다. 전세에 저당했다. 전세는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이치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제가 빙빙 돌아왔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소유권에 들어오면 뭐다?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이러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거 안 나와.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일단 줄을 꺼놓고 공부를 해놓고, 여러분들, 하나를 기분 좋게 하나 해놓고 줄을 끌게요. 335페이지 갔어요. 표를 보세요. 표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밑에 거. 주등기, 부기등기 찾았죠? 자, 권리 이전 등기, 저당권 처분에 제한 그 세 개를 묶으세요. 묶으면 권리 이전할 때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 저등기. 소유권 외를 이전하면 뭐다? 부기등기. 칸가 밑에 저당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에 저당 들어오면 뭐다? 저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됐죠?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이 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은 뭐다? 저등기. 소유권 외에 처분의 제한은 뭐다? 부기등기. 그게 바로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그럼 옆으로 봅시다.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제가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다른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래야 된다, 주등기.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낼 때 제 말 들어보세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 지문은 시험에 출제를 못하지. 왜?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럼 시험에 못 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보존. 2번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그럼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번호를 받거든. 받을 때 해독을 할 때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요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이게 본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를 본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요거는 글자를 가등기로 써야 안 써요? 써. 요거는 요게 본등기다 이 말. 글자를 본등기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없는 거예요. 요 자체가 무슨 등기다? 본등기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주등기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미리 무슨 등기 해둔다? 주등기 해둔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 그럼 시험에 낼 때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이는 시험 못 낸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오도와이다. 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1번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오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제가 그랬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 그러면 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려오는 게 시작. 전세권 뭐다? 이전. 그럼 요거는 무슨 권이죠? 소유권이죠. 이거는 무슨 권이죠? 전세권. 그럼 전세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그러면 1의 뭐다? 1.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오도와이도 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오. 지금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이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지고 간다? 그럼 1번을 가지고 가야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그건 통과.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말소회복 등기 나오죠. 자,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됐다, 안 됐다? 설명할게요.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일부를 회복할 때는 뭐다? 부기등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그 위에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위에 게 변경 경정 나오죠. 답은 이겁니다.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치는 거다, 전부를 고치는 거다. 일부를 고칠 때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기억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주등기. 두 번째 갑니다. 등기명인의 표시죠.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키는 이겁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지.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런데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억을 보세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뭐다?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주등기. 우리가 항상 예드는 게 이거지. 그럼 모든 시험의 답은 이게 답이에요. 이 답입니다. 그러면 답은 세 가지를 답을 합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합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덱스다?
X죠.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되죠.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1번입니다. 권리 소멸의 약정의 등기. 2번입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 이랍니다. 3번입니다. 전세권 이전의 등기. 요래 나옵니다. 4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 요래 나옵니다. 5번에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 이래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의 답은 이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답은 몇 번? 답은 항상 5번이지. 됐죠? 그럼 요리에서 요건 뭐다? 약자. 요거 뭐다? 특약. 약정자, 특약자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요리에서 전세권 이전이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요거는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다, 개명 아니다? 개명.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전세금 정액이죠. 맞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중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전세금 정액이죠. 그럼 후순위 권리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뭐다?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주등기. 그럼 답은 몇 번이고? 5번. 그럼 항상 답은 5번이 답이에요. 됐다, 안 됐다? 지금 요거 됐다, 안 됐다?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잡으세요. 1번에 건저당권자, 예를 들어서 을입니다. 채권액이 1억입니다. 여기에 다 요렇게 해보세요. 요걸 잠깐 제가 조금 더 확대를 시킬게요. 송윤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채무자가 있어요. 갑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입니다. 건저당권자죠.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요게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저당권이 1억이 있다. 그럼 요거 변한다고 해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 이름을 개명하는데 후순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맞다, 맞다? 맞아. 그럼 답입니다. 요게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게 변하면 요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이다. 그럼 요게 변하는 걸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시작. 권리의 변경. 요게 변하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럼 요게 변하는 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바로 1의 뭐다? 1. 그럼 여기다 송유나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칠판을 보세요. 이게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임? 예. 그럼 성낙서 들어오면 1의 뭐다? 1. 안 들어오면 뭐다? 3. 그럼 항상 답은 요거를 갖고 묻는 거지. 이거를 갖고 묻는 게 아니지. 됐다, 안 됐다? 통과. 감 잡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외워야 돼요.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봅니다. 부기등기의 말소입니다. 자,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직권으로 말소. 즉, 일어납니다. 제발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서요.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부기등기. 성낙이 있으면 전합니다. 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도와이다. 오. 됐죠? 자, 요거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자 329페이지라고 적으세요. 329페이지에 329페이지를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옵니다. 중간에 미음을 봅니다. 미음 옆에 335페이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없어요? 미음 옆에 335페이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335페이지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성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등기 위에다가 부기등기는 한 칸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말소.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을 냅니다. 이 지문을.
오케이? 법 조문대로 내니까.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이때 자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지. 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했지.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 했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다면 전세권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걸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따라서 1번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 다시.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답은 5개입니다. 5개. 그러니까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권리의 무슨 등기다? 변경. 됐죠? 그러면 요 위에 4개 있죠? 이거는 성낙서를 안 써주면 등기를 못하지. 성낙서를 안 써주면. 그럼 요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저등기.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리로 와보세요. 원점에서 다시 가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얼마다? 3억.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1에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요가 됐죠? 그럼 요거는 갑하고 누구하고 했다? 을. 요거는 을하고 누구다? 병. 요게 주등기고 이게 뭐다? 부기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없다? 있지.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전세기간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다면 이걸 지워야지. 지울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오케이? 아니,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죽어버리면 저당권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병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니까 병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칠판을 봅니다.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어요.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주가 없어지면 종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맞다? 그 말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그럼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건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라. 이미 소멸하고 없으니까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요 말소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럼 시험을 맞출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도와이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도와이다. 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시험에는 글이 안 나온대요. 법 조문을 내는 거라.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법에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법 조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맞다. 맞아. 요게 가장 쉽게 말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됐어. 자, 모의고사에 3번을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6페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거든.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 6월 달에는 요약집을 하죠.
맞아. 그거 할 때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기출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는 혼자서 기출문제집을 풀어봐야지.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쟤하고 또다시 6, 7월 달에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업을 시켜야 되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잘하고 있을 거로 사례가 됩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문제는 많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그런 건 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럼 무조건 나오는데, 자, 일단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등기는 있잖아요. 크게 시험에 놓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을 갖고 시험에 내고, 그럼 신청이 있다면 말소도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 대상을 내고, 세 번째는 중간 처분의 등기, 요 3개 중에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리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어요.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다.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예비등기래. 그럼 예비등기가 가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를 보존한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순위라는 말 나왔죠? 자,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다 없다? 있지. 갑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얼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표제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 표제부의 양식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나 갑골구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 1에 나오죠. 2, 1에 나오잖아요. 3, 1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구, 얼구에서 1, 2, 3, 4를 무슨 번호라고 부른다? 이걸 순위번호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표제부에서 1, 2, 3, 4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고유번호, 접수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그 글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고유번호, 접수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글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답을 할게요. 표제부에는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에 1, 2, 3, 4는 뭐다? 순위번호. 그럼 여기 뭐라고 있다? 순위. 그러면 순위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다. 그럼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표제부에 안 되는 거 있다 없다?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꾸자꾸 하면 되지 뭐.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부기등기 할 수 뭐다? 없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그 말이 없다. 이해관계는 권리관계,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표제부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괜찮아요. 다 제 책임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저는 수업을 할 때 기본에 충실하는 걸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요거를 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답입니다. 우리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그 원칙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공동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뭐고? 공동.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뭐고? 단독. 요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다?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승낙자, 상대방이 있답다. 그건 공동 신청이에요. 오케이? 계약이 아닌 거는 상대방이 있답다, 없다. 그건 건 단독이다 이 말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표제부는 계약이 아니지. 그럼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부동산 표시가 돼.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 있답다. 있지. 그럼 지목 있죠. 지목이 변할 수 있답다. 그럼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구청하고 내하고 계약의 관계다, 허가의 관계다? 허가의 관계지. 분할 합병할 수 있답다? 있다. 구청에 가서 분할 합병을 신청해야지. 맞아요. 네. 우리 집이 1층 집입니다. 2층 올릴 수 있답다? 있다. 구청에 가서 흔히 말할 때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다, 허가다? 표제부는 계약은 아니에요. 그럼 표제부 등기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표제부에는. 그럼 단독이다, 단독 아니다? 단독.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소재 지번의 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다.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는 거다. 직권. 여러분 소재 지번이 이거잖아요.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 100번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이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답다? 있다. 이게 소재가 변한 거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한 겁니다. 그럼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제거. 그 공무원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지. 맞다, 안 맞다? 지금 기본 중에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데 됐죠? 그럼 표제부는 계약이 있답다? 없다.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단독은 의무자가 있답다? 없다. 그러면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 등기 필정보라는 말이 없어. 표제부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한 거 이래 보세요. 이거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전부 다 계약입니다. 소유권 외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갑구는 세모예요. 이건 상식으로 풉니다.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회사병,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런 거는 전부 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러 가야 되거든. 그럼 시험 공부는 결론은 이렇게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원리만 하는 것이고 시험은 조금 있다가 배웁니다. 그럼 제가 잘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거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또 뭐냐면 요거를 잠깐 제가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이걸 민법식으로 설명을 하면 매매 예약을 해두고 임시로 가등기에 둘 수 있답다, 있다. 그럼 나중에 본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답다, 있다. 이거는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 그럼 이제 저는 등기법 선생이니까 등기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가등기는 약혼이에요. 본등기는 결혼이에요. 결혼. 자, 그래서 약혼했어.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아니지. 결혼했어. 혼인신고했어. 법률적으로 부부 이단이다? 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됐어요. 드랍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제가 그랬죠.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케이? 아니. 틀리도 되지. 되는데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는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누구다? 을.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라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누구다? 갑.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다? 부기등기. 똑같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는 돼줬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1번에 갑,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어. 그럼 가등기 할 때, 이쪽이 무슨 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아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항상 시험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할 때 갑에게 청구합니까? 병에게 청구합니까? 이해됐죠?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가등기를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을. 그럼 본등기도 시작. 갑하고 을. 가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본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이거 보기 속에 하나 맞췄다 맞췄다? 그럼 갑이라고 하면 O, 병이라고 하면 뭐다? X. 요거는 지문에 뜨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키를 딱 잡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요거를 딱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보면은,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제가 그랬죠. 시아버지고 며느리거든.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래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가등기를 함으로써 번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번호를. 몇 번 받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번호를 받았죠? 그럼 다음에 등기하는 사람 몇 번이고? 4. 다음에 뭐다? 4. 이건 백날 들어와 봤자 2번보다 후순위가 되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번호를 받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받아놨다? 2번 받아놨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했어. 여기는 가등기 했어. 안 했어, 이건. 됐죠?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소유 누구다? 갑이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지? 그럼 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거든. 그럴 때 며느리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자격증 따오면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래 하니까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가등기를 해뒀거든. 그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이제 합격했으니까 본등기 해주세요. 이해했죠? 네. 그럼 본등기는 밑에다가 그냥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제.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1개예요. 그럼 이 번호는 가등기하고든 번호다, 본등기하고든 번호다, 가등기.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같이 쓰는 거라. 이거를 문자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오. 요게 하나. 두 번째. 지금 자, 여기입니다. 요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누구? 병이지.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지. 그러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그러면 며느리는 가등기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본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라.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된다? 2명이 돼버리잖아요. 소유자가 2명. 그럼 이거는 몇 번? 2번. 몇 번? 3번. 그럼 당연히 이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서 학문적으로 딱 말하면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이러면 됩니다. 통과. 됐어. 그러면 336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의의를 갑니다. 의의에. 일어났죠?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 임의 설정이든 변경, 소멸에 죽었습니다. 청구권을 보죠. 그냥 본등기 하자. 이게 청구권입니다. 본등기 하자.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본등기를 했을 때 죽었습니다.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그게 순위 보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의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가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가등기의 대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339페이지를 갔어요. 그럼 제일 위에 표가 있죠.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30회 때 다시 할게요. 29회 때도 여기서 답, 30회 때도 여기서 답, 31회 때도 여기서 답. 이렇게가 여기서 답을 다 내더라고. 그 전에는 중간 처분에 등기해서 시험 문제를 주로 냈거든. 그 요즘에는 여기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처음 해봅니다. 왼쪽입니다.
갑골구에는 가등기 할 수 뭐다? 있다.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수 뭐다? 없다. 두 번째입니다. 처분 금지를 줄 것이에요. 처분 금지. 오른쪽은 본등기 금지를 줄 것이에요. 본등기 금지. 그러면 여러분들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이해했다 못했다? 자,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자, 요리 오세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무엇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있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의 등기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물어요. OX를. 그럴 때는 이거는 뭐다? O, 이거는 뭐다? X. 자, 여기로 오세요. 요거는 처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본등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취득. 그럼 학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다시. 법 조문을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럽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이지. 매도인은 부동산을 뭐합니까? 처분하지. 매수인은 부동산을 뭐합니까? 취득하지.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를 먼저 보세요. 취득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취득입니다. 10살짜리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 다 된다, 이 말. 다 된다, 이 말. 근데 칠판을 보세요.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니,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오면 안 되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든지 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 말은 처분은 마음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취득은 마음대로 할 수 뭐다? 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임신하고 낙태를 볼게요. 임신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 낙태는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 처분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임신은 자유롭게 할 수 뭐다? 있다. 취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있어.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오케이. 네. 그러면 답만 딱 외워버리세요. 처분금지가 처분은 오더와이더 O. 본등기금지가 처분은 뭐다? X. 답만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답만 외워버리세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작년의 기출문제 답입니다. 자기 지분 줄 거세요. 본등기 돼, 안 돼요? 돼.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OX다? X. X. 이거 안다, 모른다? 칠판을 오세요. 저리 오세요. 여러분들, 자, 요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다 실천을 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요즘에 시험의 추세가 뭐냐, 이러면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거든. 요즘에 추세가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때 옛날에는 집을 사면 남편 단독 이름으로 등기하지. 요즘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 그럼 공동 명의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 지분이 다시 공동 명의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 소유죠. 그럼 공동 소유는 민법을 가져오거든. 그럼 이때는 보세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지. 그 총유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총유는 지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등기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공유 아니면 뭐다? 합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공유를 배워요. 그러면 그냥 지분이라는 말이라면 그런 공유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합유 지분은 앞에 합유자를 써줍니다. 합유 지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주로 공유 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지분입니다. 자, 지분입니다. 지분에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돼야 안 돼요? 지분만에 보존된 게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자,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가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공동명의지. 그럼 등기소에 가서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혼자 가서 2분의 1만 보존등기한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지분의 보존등기는 OX다, X. 그러면 일단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등기? 보존. 그러면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OX다, X. 그러면 이제 공동명의로 등기 됐어. 됐으면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민법을 보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지분을 매매할 수는 뭐다? 그럼 공부의 키는 출제인이 지금 보존을 묻는지 이전을 묻는지 이걸 구별해야지. 이걸 구별 안 하면 안 되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분의 저당권은 돼요, 안 돼요? 돼. 지분의 용익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된다는 거 이해한다면 한다? 여러분 제 말을 잠깐만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공유 지분이라는 말하고 부동산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칠판을 봅니다.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저당권은 무슨 사? 부동산. 맞죠? 아니,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전세나 임대차나 부동산은 저당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답입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이 말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다.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아니 답이 이거라니까.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권이라니까. 저 지금 나와 있네. 여기.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라니까. 그럼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된대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됩니다. 지분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지분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시작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지분입니다. 다른 지분.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합유 지분의 O다, X다, X. 합유 지분은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합유 지분이 딱 넣으면 이전할 수 시작 없다. 합유 지분에 저당권 들어올 수 시작 없다. 합유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본등기 할 수 시작 있다.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지분에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증은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다, 없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특정 유증, 포괄 유증. 그러면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변한다. 포괄 유증은 해야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특정 유증은 186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포괄 유증은 187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포괄 유증이 떴죠? 그럼 꺾었잖아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공부를 하는 요령을 터득하면 돼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유증이 뭔데, 포괄 유증이 뭔데, 그런 시험은 없다니까. 그거는 민법이라니까. 그거는 민법. 우리는 등기법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은 법률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묻는다니까. 그러면 특정 유증이 뭐냐, 포괄 유증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잡으세요. 갑. 자, 정리합니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 소유권 취득한다. 한다.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전 재산은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도 뭐다? 포괄. 이 2분의 1도 포괄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취득했다. 했다? 했다. 등기의 소유권 취득한다. 아내도 취한다? 아내도 취득하면서 이미 소유자잖아요. 그럼 2분의 1만 등기가 갈 수 시작 있다. 그럼 포괄 유정은 지분에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본등기. 자, 이리 오세요. 자, 요래 와보세요.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풀 때 그냥 요래 풀어야 돼요. 요렇게 풀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이때 이 집이 시가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을이 5억, 병이 5억, 두 사람이 각각 5억씩 부담을 하고 10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이제 가등기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동이죠, 공동. 그러면 가등기 대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대 변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자, 정합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공동 소유, 공유자가 되죠. 그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더와이더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지분도 매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등기만 돼 있잖아요. 물건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매매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걸 판례가 허용을 해줍니다. 지분의 본등기도 어더와이더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다 그렇게 외우세요. 통과.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갑니다. 유정은 사망자만 줄 거고 오른쪽엔 생존자에 줄 것을 그냥 이래하세요. 유정은 유언장이다, 유언장 아니다? 유언장이니까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인정려는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거 안다 모른다? 알았다 몰랐다? 지금 넘어가야 될지 안 넘어가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요거는 29회 시험의 답입니다. 그 답인데 제 말 들어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지금 공부할 게 많으니까 자, 요래 봅시다. 한 번만 할게요. 출제인이 물을 때 사인정려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 없습니다. 사인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우리가 가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거든. 칠판을 보세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어요.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있고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파. 그러면 자식이 시골에 내려와서 병간호를 해야 돼. 근데 자식은 생활의 터전이 서울이다 보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 그럼 아버지 모시고 서울로 가야지. 근데 아버지는 또 서울 생활은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을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대. 조카. 자, 세 사람이 머리를 딱 맞대고 앉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나를 간호해 줄 입장이 못 되니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말 돼야 안 돼요? 돼. 요게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려하는 거예요. 정려. 요게 사인정려. 오케이? 그럼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오케이? 그럼 큰아버지가 조카 내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게 계약이거든. 이게 청약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리 조카가 예,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말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살아서 하는 거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작. 살아서. 그럼 유정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정려라는 거는 죽어서 합니까? 살아서 합니까? 살아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상식으로 봅니다. 자, 예면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됐죠? 네. 그럼 종기부 해대로 건물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인데 가등기가 필요 없죠. 그러면 밑에 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확정되는 O, 불확정되는 뭐다? X. 청구권이 있는 애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없는 애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옆에 공동신청에다가 줄 것이요. 그럼 공동신청은 가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독신청은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신청에는 가등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 내려옵니다. 채권과 물권입니다. 채권은 다시 할게요. 물권부터 먼저 합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그럼 가등기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그 가등기의 처분 제한하고 오른쪽에 처분 제한의 가등기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 글자를 봅니다. 이럽니다. 가등기의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의 가등기입니다. 이 글자가 전혀 180도 틀리는 겁니다. 자, 이럽니다. 요를 쉽게 하면 이럽니다.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등기에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요리 왔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예를 드는 타임이 나와. 그러니까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의 가등기라는 말은 없어요. 왜? 가압류는 신청을 하는 거다, 촉탁을 하는 거다, 촉탁.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갑니다. 환매 특약 이전이죠. 여러분들 이전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가등기 붙일 수마다 있다. 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 볼게요. 오른쪽하고 왼쪽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요게 설명이 필요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환매권 이전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매 특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환매권 이전.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거는 환매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얘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그럼 답은 이겁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한다. 오도와이더 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거꾸로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같이 들어와야 된다. 오도와이더 오. 그럼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는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환매 특약 가등기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지. 특약 등기는 본등기지. 그럼 다시 할게요. 다시 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뭐로 들어와야 된다? 동시. 그러면 등기로 들어와야지 가등기로 들어오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밑에 거는 환매권 이전은 이미 환매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전에 가등기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신탁 가등기 됩니다. 오른쪽에 합유 지분이죠. 합유 지분은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가등기 붙일 수 뭐다? 없다. 그럼 오른쪽에 두 개를 묶어보세요. 밑에 그 두 개. 소유권 모르는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명의 표시명령 경정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옆에다가 청구권이 없다.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왼쪽에 가등기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가등기에 또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이중에 가등기 할 수 뭐다? 있다.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은 이중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약혼에 이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법률적, 등기부상에 따지는 거예요. 등기부상. 도덕적으로는 혼날지 모르더라도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통과.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